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챕터 7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로는 1절 지역사회 사정기술, 2절 자원동원 및 개발기술, 3절 네트워크기술, 4절 조직화기술, 5절 옹호대변기술, 6절 역량강화기술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지역사회를 실천하는 모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기술은 더욱 다양하지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지역사회 사정기술, 자원동원 및 개발기술,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조직화 기술, 옹호 및 대변 기술, 역량 강화 기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사정 기술의 필요성 중에서 지역사회 사정 기술의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정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이유로는 복잡한 지역사회 환경 안에서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은 어떻게 동원하고 연결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인이나 가족 등에 대한 사정 과정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역량 강화적인 접근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사정에서도 지역사회가 지닌 강점에 초점을 두면서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사정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사정 기술은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욕구인 사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지역사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고 지역사회가 어떠한 문제와 욕구를 지니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해결할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사정 기술의 원칙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사정 기술의 원칙은 첫 번째,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쟁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여야 하며, 네 번째, 지역 주민의 참여를 중시하여야 합니다. 전통적인 지역사회 사정 기술은 지역사회의 자체 욕구 파악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역사회의 부족한 욕구가 무엇인지 지역사회의 문제나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산업사회에 들어서는 지역사회의 사정은 지역사회의 욕구 파악을 기초로 지역사회의 자원 조직화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자원을 파악하여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역량의 유무 여부를 조사를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제공자 활동이 어떠한지를 파악을 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을 시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활동이 더욱 필요합니다. 네, 지역사회 사정의 유형입니다. 자, 지역사회 사정의 기술의 내용에서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의 상황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실 자료 수집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를 하며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를 확인하고 욕구와 자원을 사정하여서 개입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사정의 유형으로서는 지역사회 사정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서 다음과 같이 포괄적인 사정, 탐색적인 사정, 문제중심 사정, 하위체계 사정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포괄적인 사정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정으로서
1차 자료의 생성이 목적이며 조사 대상 규모가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크기 때문에 비용의 제한이 있을 경우는 대략적 욕구만을 파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탐색적인 사정입니다. 지역사회의 상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실행이 되는 초보적 단계의 사정으로 사정 대상이나 참여자,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문제 중심 사정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심에 초점을 두고 사정이 실행이 되는 경우이며 포괄적인 사정보다는 좀 더 전문적 사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하위체계 사정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정 하위체계 욕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하위체계의 역동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특정 하위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중심 사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욕구사정입니다. 욕구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욕구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수준이나 조건이나 현재 수준과 조건의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Brads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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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 Sprad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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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플레이 Sprad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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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브렉츠는 네 가지에 대해서 유형의 구분을 하였는데 표 7-1 175페이지 보시면 구분으로 보시면 규범적인 욕구, 인지적인 욕구, 그리고 표출적인 욕구, 그리고 상대적인 욕구. 규범적인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문가에 의해서 규정이 된 욕구이며 계량화가 쉽기 때문에 욕구와 객관적 파악에 유리하고, 그리고 욕구의 상대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지적인 욕구는 욕구를 지닌 개개인이 인지하는 욕구입니다. 욕구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표출적인 욕구는 인지적인 욕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욕구입니다. 수요가 없는 욕구는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인 욕구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욕구로서 다른 인구 집단에 제공이 되는 서비스 수준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하였고, 두 지역 간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두 집단의 욕구를 비교하라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렐리는 지역사회 사정의 유형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정, 탐색적인 사정, 문제중심 사정, 그리고 하위체계 사정으로 보았다면, 또 욕구 사정에서의 욕구는 브렉츠는 규범적인 욕구, 인지적인 욕구, 표출적인 욕구, 상대적인 욕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욕구 사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 사정이란 파악된 욕구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추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서 욕구를 측정한 후에 파악된 욕구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욕구 사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정보와 이용이 가능한 자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의 지역사회 문제 또는 욕구에 대한 포괄성을 검토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료 수집 방법과 욕구 사정의 내용과 관련을 하여서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에서 허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며, 네 번째 욕구 사정은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가 됩니다. 공식적인 욕구 사정은 인터뷰나 설문조사, 통계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문제 분석은 다양한 관점에 의한 접근으로서 욕구 사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욕구 사정의 방법은 조사 방법 및 조사 수행 시간, 실제 필요한 자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7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욕구 사정을 위해서 욕구 조사에 포함을 해야 할 관점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서비스 욕구에 대한 관점, 서비스 제공자나 핵심점 제공자의 지역 욕구에 대한 관점, 지역 자산에 대한 관점 등이 있으며 관점별 주요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지역 사회에 대한 관점으로서는 지역 주민은 어떠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공공기관이나 정부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지역기관이나 시설 등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지역 사회에 관한 관점입니다. 지역 거주자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관점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제공이 되는 서비스는 있는가, 확인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은 느끼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지역 주민은 현재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서비스 욕구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나 핵심적인 제공자의 지역 욕구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지, 지역단체나 기관에서는 현재 어떠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 기관이나 단체 이상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어떤 지역단체나 기관에서는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기관들 사이에 서비스 연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전체 서비스 체계로 볼 때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가 등입니다. 그리고 지역 자산에 관한 관점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자원은 무엇인지, 지역사회 내에 중요 조직이나 사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기관들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기관 내의 중요 연결장치는 무엇이며 지역 조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 연결장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지역의 외형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지역 조직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지역 외부의 자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항들은 지역의 자산에 관한 관점입니다. 자, 지역사회의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 표 7-3 욕구의 부분 및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는 지표 분석 방법으로는 정부기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 의해서 수집이 된 기존 자료를 이용을 하여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나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통계청의 각종 통계 자료나 인구 센서스 자료나 통계청의 각종 통계 자료나 인구 센서스 자료,
한국의사의 지표, 사회통계 조사 보고서, 그리고 노동에 대한 통계, 보건복지 통계 등이 있습니다. 수집 방법으로는 사회조사 방법도 있는데 우편조사나 집합조사, 그리고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집단 접근으로서는 시민조사의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욕구조사 방법입니다. 자, 질적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델타의 기법입니다. 전문가 중심의 주요 정보 제공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회수된 응답을 분석을 하고 미합의 시 번복 과정을 통해서 협의에 도달합니다. 명목 집단 기법입니다. 각 참여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리스트에 게재된 현안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고 집단은 최종적으로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목표 확인 및 행동계획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입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으로는 대상이나 집단의 욕구 및 서비스 이용 상태를 파악을 하는 방법이며, 참여 관찰자가 조사 대상이나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 등의 행동이나 사회 현상을 현장에서 직접 보거나 들러서 필요한 정보나 상황을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욕구 사정의 단계입니다. 1단계는 개입 가설을 수립하고, 2단계는 관계 대상자를 파악하고, 3단계는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4단계는 변화 방법을 선택하고, 5단계는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고, 6단계는 전술을 선택하고, 7단계는 시행과 평가를 합니다. 자, 2절 자원 동원 및 개발 기술의 필요성입니다. 자원은 사회복지 실전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물질이나 조직이나 정보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역사회 복지 핵심 자원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유용한 시민으로서 역할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자원 동원 및 개발의 기술은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동원의 동원 및 개발 기술의 내용입니다. 인적 자원 동원 및 개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작업은 주요한 인적 자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실전 기술을 가진 전문 인적 자원인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각 인적 자원의 특성을 파악을 하여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동원하는 기술은 기존 조직의 활용이나 개별적인 접촉이나 사회 경제적인 네트워크의 활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조직의 활용은 가장 빨리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참여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나 집단의 지도자들과 접촉을 하여서 지역사회의 실천에 동참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직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조직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의 목표를 강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개별적인 접촉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여서 지역사회 실천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개별적 접촉의 방법은 호별 방문, 우편물 발송, 자담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대화 등 다양합니다. 잠재적 참여자를 실질적인 참여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을 토대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동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 내부의 동료를 통해서 접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즉, 사회복지 조직의 소집단의 지도자를 찾아서 회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것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동원을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조직이나 네트워크에 편입된 자원일수록 지역사회 조직의 성원이 되기가 쉽습니다. 둘째, 개인의 지역사회 조직 참여자는 그가 제공하는 비용과 받는 이득에 비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득은 전체 참여 성원이 공통적으로 받는 이득과 참여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 이득으로 구분이 되며 이 두 가지의 요인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어야 참여가 활발해집니다. 셋째, 기존 조직들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중요한 자원이며 참여자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참여자들이 지니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참여자 간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네트워크에 의한 동원을 통해서 집단 행동이 발생하고 활성화됩니다. 다섯째, 최소한의 분업이 가능한 소규모 비공식 집단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고 외부의 방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물적 자원의 동원 및 개발 기술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이나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서비스 경비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사회복지사의 모금 또는 후원을 통해서 사업 제안서 제출에 의해서 마련이 됩니다.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계획과 시장 조사나 욕구 분석, 목표 설정 등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목적과 사업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관의 신뢰성을 높여야만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의 동원 및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현금이나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후원자에 대한 조직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통해서 후원자들이 바라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필요성입니다. 네트워크란 일반적으로 연결망이라 번역이 되며 연결의 단위가 사람이면 인적 네트워크, 조직이면 조직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사회사업 사전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상호간의 자원, 그리고 기능, 그리고 접촉,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조직이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연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네트워크 기술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서비스 기관의 전문성 축으로 인하여 한 기관에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하여서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례관리가 강조되면서 네트워크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자원을 동원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기술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더욱 중점을 두는데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복합적이고 다양할수록 네트워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환경 속의 개인이라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이념과 일치합니다. 네트워크 기술은 사회복지 관련 여러 기관과 시설의 중복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여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각 조직들은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비스의 중복 혹은 누락을 경험하게 되며 지역사회에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기술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를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네트워크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참여하고 있는 성원 간의 상호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 교류와 화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참여 성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전체 참여 성원들이 연계 체계의 공동 목표를 인정을 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 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와 실천 작업을 유지하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교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제공을 해야 합니다. 자,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위자의 구성은 네트워크 조직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둘째, 공동 목적은 행위자가 각자 자신의 선호와 이해를 토대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셋째, 권력 자원은 행위자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영향력 자원입니다. 권력 자원은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시키거나 공동의 이해를 수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넷째, 상호작용은 거버넌스를 의미를 하며 네트워크 개념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행위자는 상호 이해와 권력 자원을 토대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의 실전기술 7장의 1교시 수업 듣는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2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